12월 달에 저희 주요 업무고요. 자, 그러면 괜찮았습니다. 지금 12월 주요 업무고요. 1월 달 계획이고요. 사업 안내할 거고요. 12월 생일자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성공 돌봄이나 행사했잖아요. 사실 콘테스트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최선생 교수님 인사말 한 다음 하고서는 저희가 이번 12월 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세요. 자, 많죠, 선생님. 저희 12월 달에 쭉 회사님 되게 많았고요. 6일날 돌봄의 날 했고요. 17일날 사업담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슈퍼비전 사례회의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활동 지원 기간도 12월 달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송년회들이 되게 많았던 날이었어요. 네트워크 겸 송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세요. 그러고 저희 노마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노마 생활지원사 면접을 봤고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 장애활동지원 서울시에서 재무회계 교육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업 2024년도 사업계획 제출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좀 구청에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학대가 명단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양 같은 경우에는 노인 학대를 명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별도로 범죄 교육 조회 동의에서 범죄는 주에서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걸 현장 선생님들한테 전원 다 동의서를 받고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범죄교육에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작성을 해야 저희가 경찰서에 가서 조회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그런 선생님들이 꼭 작성을 하셔서 중회의 참석하시는 선생님들도 그걸 꼭 빨리 보내주세요. 이번 우편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각 24년도 대상 책임뭐 알겠고요. 저희 12월 오늘 원래 회의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2023년도 나이스 못하는 참여하는 삽니다. 자, 티슈 시급이 조금 올라서 기숙상, 6시당, 7시당까지 포함해가지고 2024년도 수급 수가가 저희가 선생님들 시급이 12,700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근데 저희 송동은 그렇게 지금 예상을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 수당 지급은 다 진짜 문제 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 진짜 어려운 연말정산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이제 hend스가 15일날 아마 열린다라고 뉴스에 나와요. 15일 넘으시면 1월 맞습니다. 1월 15일날 열린다고 합니다. 사무국수에 해야 되는 현장 선생님들도 해야 되는데 급여가 많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특히 장애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알기 놓는 분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연말정산을 꼭 해야 되는 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게 세금을 제대로 공제를 안 했을 경우에 이것도 이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부 이자가. 옛날에 그 선생님 한 분이 내가 70만, 이거 19년도에 70만 원이 누락이 돼서 내일부터 20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세금들을 한번 물어보신 선생님들은 나쁘게요. 이거 제대로 정리지 해달라고 부탁드를 하세요. 그러니까 15일 넘어서 컴플렉스가 열린다고 하니 나 이거 연말정산 간소화자를 지금 못해 라고 하면은 세무사 가세요.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나 연말정산 할 수 있게 간소화자를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세무서 얘기해가지고 출력했습니다. 전화로 하니까 15일부터 언제쯤 15일부터 많이 가지고 일어나요. 네, 저희가 그 소리가 들어와야 그거를 2월 초에 세무서로 보내요. 작년에 하시면 맞습니다. 작년에 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기 보면은 1월 말까지라고 꼭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추후에 저희가 이거를 또 세무서로, 왜냐하면 세무서가 되게 힘들어한 게 저희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5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다가 나 저거 안 냈어. 그래서 2월 초에 딱 내면은 그 리소스를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실수면은 나중에 추가 서류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꼭 안내를 해드리는 거 그냥 하나인 거고요. 꼭 잊지 마시고 연말정산 내년도 있고. 응? 꼭 하세요. 네. 자, 넘겨주세요. 자, 지금 노만 1월달 주요 업무고요. 사회복지사 채용 일거 있을 거고요. 사업, 결산 사업 보고 할 거고요. 문매장산 들어갈 거고요. 1월달 원래 회의는 1월 29일 날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제 왜? 그거는 이 소송돌봄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은 다 합니다. 저희 대표님도 합니다. 근데 물어봤습니다. 범죄교육조회 조인서에 뭐가 나오는지. 부정수급에서 행정처분 받은 그 자료까지 다 나온다. 그래서 제 뜨끔합니다. 나쁜 짓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이번에 저희 장애팀에 사회복지사, 고용시 사회복지사님을 인정을 받고요.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원래는 오늘이 출근이 아닌데, 선생님들한테 인사 좀 잠깐 해주세요. 라고 해서 모르실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셔가지고 누군지 모를 거예요. 나는 알아. 뒤 보지 마. 뒤 없어. 뒤 없어. 저 앞에 계시네. 그래서 오늘 인사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잠깐 불렀고요. 선생님들 저희 사무국에 장애 사업은 저희가 하시지만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인사차 공유를 했습니다. 조영수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복지팀에서 일하게 된 사회복지사 고영수입니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빨리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많은 지속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자, 이제 각 사업단 사업 보고 드릴 거고요. 자, 저희 항상 같은 겁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줌에 참석하실 분들 잘 봐주세요. 2021년 24년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연도전환 들어갑니다. 사업자 결제 안 될 거고요. 단말기의 사유는 제공기록지나 단말기의 사유는 서버체포 실패 연도전환으로 체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제 왜 안 돼요? 라고 하시면은 안 되시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진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용자 계약서 배부됩니다. 장애 선생님들 꼭 빨리 하루빨리 작성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기관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용자 계약서에 근무자가 보호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근데 꼭 들어가세요. 아니 이분은 뭐 보호자가 안 계셔서 그냥 빈공간으로 놔두세요. 절대로 활동지원사가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꼭 말씀해 주시면 생각해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보호자 라인에 활동지원사가 들어가 있으면 다시 재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장봉사자들 범죄교육조에 동의서 배부합니다. 사무장 이거는 진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작성하셔가지고 기관적으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건강진단서 2024년 저희가 입사할 때 건강진단서를 받고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통상 종사자 선생님들 꼭 건강진단서입니다. 마약,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 항목이 들어가는 진단서고요. 이거는 꼭 받으셔가지고 2024년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지금 저희는 1년 단위 사업이라서 2023년도 12월 31일 날 밤 24시에 23년도 사업이 전년 다 종결이 되고요. 그중안에 잔여 시간이 내가 뭐 100시간이 남았어, 200시간이 남았어. 전체 다 국고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남으셨다고 해서 뭐 나 1월달에 결제해야 돼? 안 되고요. 그러고 나 그거 결제 못했으니까 예외 지급 안 되고요. 이제는 되게 예외 지급하는 그 과정도 되게 까다로워져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부주의로 예외 지급 청구는 앞으로는 안 하는 걸로 구청에서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나누어서 결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8시간, 8시간, 4시간, 4시간 딱 이렇게 규정대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30분, 1시간 반, 뭐 1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결제하시는 분 저는 다 반납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용자 계약서에 바우처 동의서가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그 아동들 같은 경우에 학교를 데려다주고 이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개별 지급할 거고요. 그리고 보호자분한테 저희 기관에서 한 번쯤은 통 전화 드릴 예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월 31일 날 바우처를 결제 못했다라고 하시는 걸 예, 지금 안 했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2024년도에 한국에서 선생님 근무 바우처에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들이 딱 찍혀요. 언제 시작을 하셨는지. 그 시간을 맞추어서 저희가 연락 없이 2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내년부터는 이게 재지정이 서울시에서 재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행정처분을 받으면 평가에도 적용이 되고 이게 점수가 꽤 높아요. 80점 밑으로 떨어지면 기관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좀 잘 같이 저희 기관이랑 같이 도와주시고 저희 역시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더 활동지원사들, 활동지원사들, 요양이들 일단은 부업은 상관이 없어요. 기관하고 선생님들은 성동돌봄센터라는 기관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구청에다가 전화 본다라고 합니다. 시들대기 없이. 아니 저번날에 이번에 수급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왜 그거를 구청에다가 물어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성동돌봄센터의 직원으로 해서 성동돌봄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근데 왜 그걸 왜 구청에다가 물어보시는지 주무관님도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관에다가 한번 여쭤보세요라고 하고서는 그냥 말았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선생님들은 성동돌봄센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동돌봄센터의 직원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한 장소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다 보니 그럼 어떻게 거기다 물어볼 생각인가요? 저도 몰라요. 상식이 근데 인원이 많으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네요.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이 넘쳐도 그런데 반면에 또 이용자님 보고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시다 보면 이용자가 기관은 없어. 기관은 어디가 멀리 가버리고 이용자하고 둘이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를 해서 만약 이용자가 그 아저씨분들 선생님 보면 나와 다른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그러면 취업급여 대상자가 안 되세요. 왜냐하면 성동돌봄센터에 출력이 아니고 이용자가 정신없는 이게 안 맞는다고 이게 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대상자가 안 되세요. 근데 그걸 꼭 해달라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들 기관에서 부당하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실급에 조사하겠지만 이용자가 뭔가 안 맞아. 헐쩍친데 아니, 너 팀장님. 네. 장애 활동 보조인이 실업급여 줘요? 그러면 실업급여 얘기가 왜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 주지도 않으면. 난 지금 실업급여 뺀다. 많으니까 안 된다. 완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공 돌봄실과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괜히 이용적 계약서인 것처럼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니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시고 일단은 2시에 방문할 겁니다. 어느 누구든 선생님들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가시니까 그리 해야만이 선생님들도 당당하게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저희는 요양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집안에 부착을 하잖아요. 장애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원래 퇴근하는 동사한테 주고 퇴근을 해야 돼요.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게 그래서 이번에 걸렸어요. 누가 걸렸어? 그래서 행정처분을 3개월 받았어요. 알았어. 정지.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기 전에 집에서 일을 시작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용자를 만나서 서비스를 살랑살랑하고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고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와서 띵하고 결제를 했어. 항상 물 싹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장소. 맞아요. 사회정보 보장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당신 뭘로 이동을 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대중교통으로 이용했습니다. 대중교통 리스트 쫙 뽑더라. 이거 버스 타기 전에 하셨네요? 집에 와서 하셨네요?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용자 카드 소지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게 당하실 경우에는 이쪽에서 피디 같은 거요.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기관에서 해지합니다. 기관에서 해준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박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기관에서 그게 있어요, 선생님. 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죄경기회를 통해서 범죄 경력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행정처분 받은 거 리스트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솔직하게 어느 기관에도 이 사람 수정수급을 했네? 과연 갈까요?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는 거는 그거는 그만큼에 대한 근무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생님 없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는 같지만 범죄경위교회 동의서에 그 행정처분 받은 게 나오면 어느 기관이든 계약은 못 하고 갔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요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기관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조금 많이 힘들어져요. 감당하시고 살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많아요.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1년 동안 저는 12번 인사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선생님들 건강하시고요. 한 달 동안 무사히 잘 지내셔서 감사하고요. 또 12월 한 달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달에도 똑같이 신규 이용자는 발굴해야 되고 선생님들 주변에 계신 분들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등급을 어떻게 진행한다던가 이런 절차는 저희가 밟아드릴 테니까 주소 누구 이렇게 얘기만 해주시면 신규 이용자 발굴하는데 저희가 밟고 나설 테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일자리가 잘못됐다 그럴 때는 그분이 선생님의 친구분이 될 수 있고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갈 수도 있고 남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그분이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이용자 발굴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주변을 잘
어떤 분들은 집에까지 쫓아가더라고요. 쌀걸 모르는 분들인데도 어르신 짐 들어주고 가셔서 어르신 집에 가서 환경도 보고 어르신 힘들으니까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적극적이신 분들은. 그래서 신규 이용자 발굴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3년도 건강검진은 아직도 제출을 못하신 분은 11월 말 기준에 우리가 연말 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 할 때 감산을 합니다. 네, 누차 매월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23년도고 마무리 안 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내주셔야 돼요. 안 내면 과태료 5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용에서 나오면 언제든지 불시에 나왔을 때 건강검진 한 게 없다. 현장은 1년에 한 번씩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건강검진은 내가 제출하라고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당연히 올해 한 해 동안 했어도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작년에 냈는데 왜 또 올해도 하라고 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장직은 매해년 건강검진을 제출해야 되고 단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이 2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2년에 한 번씩 하려면 또 한 번을 중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 가면 5,600원 일반 건강검진 그리고 병원에 가면 한 2만 원 돈 할 거예요. 그래도 무조건 제출해야 돼. 과태료 5만 원이 큰가요? 2만 원이 큰가요? 5만 원이 더 크죠? 그러니까 바꿔주면 안 나드리고. 안 나드리고, 안 나드리고. 안 듣겠을 뿐이야.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이고 네. 우리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가서 대충 그냥 그러니까 직장인이잖아 선생님. 그런데 사상이나 이런 의료보호분들은 그거 혜택을 못 받아요. 내 돈 주고 해야 돼. 근데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제출을 해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해야 되고 또 근데 휴가나 내일 쉰다든가 이럴 때는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일정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일요일 날 어르신들이 나는 내일 꼭 와야 돼, 토요일 날 와야 돼 이럴 때는 미리 사무실에 연락을 해주시고 연락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토요일 날도 집에서 이제 하니까 일정을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서 일정이 빠져 있어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선생님들이 우리 태그 찍으시는 포털에 가면 메뉴 보기에서 맨 위에 항목에 서비스 계획 보기가 있어요. 그걸 눌러보시고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 보기 눌러보셔요. 그래야 내가 일정이 빠져있다. 그럼 사무실에서 여기 얘기를 하고 나 일정 넣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가서 태그가 안 됐어. 그러면 선생님들 근무 안 했다고 빼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선생님들이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청구를 하다가 보면은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만 안 해주실 경우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 다 기억 못해. 내일은 내가 알지만 선생님들도 지나간 일주일 전에 내가 어떻게 했지? 이 생각 안 나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휴가나 주말에나 이럴 때 일정이 바뀌면 반드시 사무실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례회의 제3자 지역자원 연계는 꼭 등급을 받으시지 않으신 분들도 지역자원 연계 불편하신 분들은 SOS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연결을 해줄 수 있으니까 주변에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선생님들한테 압박을 주는 건 아니고 내 주변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누구나 도와주고 싶잖아요. 선생님들이 측은지심도 생길 것이고 책임감도 생길 것이고 내가 성동 돌봄에 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구원의 손길을 내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반드시 지나가다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사례가 있으면 사무실에서 얘기해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공지사항은 똑같아요. 안 갔는데 갔다고 일지 쓰시지 말고 출근해서 태그 찍어놓고 내볼일 본다고 슈퍼에 가서 장 보시지 말고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들이 가서 결제를 하시면 그 카드 찍은 내역이 나와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잘 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돈을 안 갖고 가서 병원에 가실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대신 내 카드 돈 없으니까
선생님들 카드는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신 지급을 해주시는 분들이 결제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럴 때는 일지에 반드시 밑에 하단에다가 어르신이 돈을 안 갖고 오셔서 내가 대신 결제를 했다 하고 내용을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 근무 시간에 내 볼일 보러 가지 않았다. 이거를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건강보험공단에서 꼬투리만 잡히면 다 소급한다고 해요. 물어내라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들이 2년 전에 거를 물어낼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나중에 가서 카드 쓴 것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왜냐면 병원에서 결제를 한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병원비를 본 건데 내가 같이 갈 때 버스도 내 카드를 해다가 있는데. 괜찮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용자하고 같이 이용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 밑에다 쓰셔. 안 쓰잖아, 집안에서 사유로만 안 했지.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 근무 시간 중에 이동을 한다든가 가서 어르신들이 돈이 없으면 뭐라도 사다가 주려고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왕왕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일지 그냥 밑에다 하단에다 연필로든 볼펜으로든 메모만 해놓으시면 잊지 않잖아요. 달력 밑에다가 해놓든지. 저도 그냥 내일 일을 어제 일을 기억 못해서 달력 밑에다 꼭 적어놔요. 그래도 그걸 다 적지 못해서 써다가 사무실에 내는 건 아니죠? 내야지 일지 밑에다가 아니, 우리는 실기금 일지를 안 쓰잖아요. 아니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쓸 때 그거 쓰면 안 되니까. 그래도 써도 되지. 어르신 대신 돈으로 내가 결제했다 써도 되는데 선생님들 선생님 일지 작성을 안 해도 상태 기록지를 제출을 하시잖아요. 매월 그 상태 기록지 중간에라도 밑에라도 메모를 해놓으셔야 이제 저희가 나중에 항변을 할 수 있어. 선생님들 기억 못하고 나중에 내년부터 할게요. 올해까지는 안 했으니. 11일 날 거 일지 제출하실 때라도 쓰세요. 그래야지 알아. 안 했는데. 이 선생님들 그래서 장애도 마찬가지고 요양도 마찬가지고 부정수급 왜냐면 나가지 않을 돈이 나가는 거는 10원도 추징을 합니다. 그저께도 뭐 김기수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2년 전에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주야간 보호시가 안 하고 뭐 1, 2분 겹친 것 때문에 소급해서 그거 다 물어내. 돈 까고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나간 월급 보낼 때 벌써 까고 보내는데 반드신 분들은 그렇게를 못해요. 어쨌든 선생님들한테 소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면 성실하신 거 다 알고 정직하신 거 다 아는데 부정수급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들 애써주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첫째 다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가다가 성동구청 그 길바닥에서 그냥 그 넓은 광장 진짜로 엊그제 21일 엎어졌습니다. CCTV 아마 찍혀졌을 거야. 안 하셨어요? 아직도 쩌리거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걸음을 못 걸으면 일도 못하러 가셔요. 다행히 얼굴을 지금 살려주셨어. 하느님이 구호 와서. 이쁜 얼굴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 집에 가서 주문하실 때 선생님들 위생을 생각해서 마스크 꼭 하세요. 이거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선생님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답답한 건 있어요. 선생님들 개인 위생을 생각하셔야 되고 쓰고 돈 걸려서 썼다. 싫어. 어머니 감기 안 걸리게 하느라고 썼어요. 이러면 되지. 말씀 잘하시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공시사항 넘어가시고 11월을 생일이신 분들이 지금 요양 쪽에서는 5분, 장애 쪽에는 12월 달인데 11월. 12월인데? 왜 12월달 거?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여기 30명이잖아. 장애 쪽은 30명이 생일이십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잘못됐네. 11월 달 걸 했지. 아니, 아까 12월 나왔었는데. 12월 생일자, 요즘장 오타입니다. 12월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상품권을 우편물에다가 보내드렸는데 지금 이제 계좌이체를 하고 있으니까 눈먼 돈이 10,000원 들어왔다. 그래서 성동 돌보면서 생일이시라고 보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가니까 분실될 이유가 원인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못 받았다고 하셔요. 몇 학교를 지났는데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좀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선생님들
생신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한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뻔했는데 다행이지. 빨리 조심하셔. 저기 뭐야, 1분 동안 못 일어났습니다. 끝날 뻔했어. 자, 사람들이 너무 무섭겠다. 왜요? 왜 어른이라고 하니? 내가 그 얼굴이 왜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데 날면 아니지 큰일 나. 사람들이 눈들이 너무 제일 좀 써지지. 근데 보는 때 못 웃지만 졸업소리. 예. 자, 우리 2023년도에 요 저번 날에 그 성동 결론이 날 선수들 있잖아요. 같이 어떠셔요? 멋져요. 인기상입니다. 모자 쓰신 분 일어나서 자, 혹시 멋져. 오시죠? 야, 여기 이름 있어. 최경수 선생님, 전수록 선생님, 임경수 선생님 혹시 다 오셨을까요? 맞돌 선생님 두 분 저기 찍으신 분들은 오늘 못 오셨고요. 저하고 지금 여기 모자 쓰신 분이 멋지죠? 역시 포즈가 섹시합니다. 맛있다. 얼굴이 지대가. 그러니까 이 사진이 되게 희미하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핸드폰은 다 찍었잖아. 그 렌즈 있는 쪽이 좀 제가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이 조금 이쁜 얼굴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시 그 포즈 다시 할까요? 네. 그 포즈가 다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오셔서 선물을 대표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자, 여기다 최경수 선생님. 최경수 선생님 나오셔. 잠깐만. 그냥 뭐 이거만 하면 돼요? 아니 뭐할 얘기 들어. 했어요. 얘기들은 다 했어요. 내가 할 얘기가 어쩌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어. 최경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근데 저기 이런 거 사진 어디 보내실 때, 카톡으로 되게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실 때 사진 원화 보내기 기능으로 해서 고화질 사진으로 보내셔야지 이렇게 고우신 얼굴이 이렇게 나오지 않게 돼요. 그죠? 그게 동네딸에 앞에 사진이 또 그렇게 나오고요. 동네딸도 하나 좀 흐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선생님, 이걸 생각이 네, 나요. 최경수 선생님. 용기사님이십니다. 네. 제가 노안이 와서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저기 앞에 이쁘게 붙어 저기까지 하셨나?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자, 오늘 자격증이고요. 이 선생님은 부경환 선생님이신데 아이가 지금 되게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요즘에 감기가 되게 유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토하고 열나고 지금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왔다 가셨어요. 왔다가 어떠셨어요? 오신 거를 제가 그냥 드릴 것만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서 그냥 바로 가셔가지고 우리 아기가 자꾸 아파가지고서 계속 인기가 좀 불편하시다고 해서 그래서 먼저 좀 가져가고 했어요. 그러시니까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자, 예상입니다. 김남춘 선생님. 근데 사실 그 대상이 조금 좀 그 주최측에 농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뭐라고 좀 했습니다. 물론 뭐 인원이 여러 명 찍었으니까 여러 명 찍은 게 장점일 수 있는데 이게 여기 보셔요. 여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근데 높여놔가지고 하면 그리고 안 맞잖아. 이렇게 그 다른 사진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 혼자서 찍고 이러신 분들 그냥 혼자 찍어서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죠.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더 쓰게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가지고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제가 저거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은 어디 계셔? 일어나고. 완전 비슷해진 건가요? 그냥 이제 이거 끝도 될 것 같은데? 뒤에 뭐가 더 있어요? 거기서만 찍은 것만 됐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우리는 최소하게 지금 둘이 찍은 거 그렇죠. 이거 많은데 사진 다른 데서 찍으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 근데 안에서 찍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거 오히려 근데 조금 내가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왔으니까 안 될 수 없고 그래서 드립니다. 우리 가져가는 거야? 사진에 그만큼이라도 보니까 얼굴이 판독되게 나오신 선생님들은 오늘 보내드릴 건가요? 내일 보내드릴 건가? 우편하고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일지랑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때, 소위 얘기하는 그런 거 갖고 뭐라 그럽니까? 평가상이라 그러죠? 그냥 얘기만 하면 주는? 그래서 평가상으로 해가지고서 선생님들한테, 우편으로다가 기부를 받 거니까, 뭐 너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뭐 요만한 조그만 그냥, 하니까 그냥 기다리고, 그냥, 혹시 이번에 받을 때 등기로 보내나요? 그거는? 중등기는 중등기하고. 네, 등기와 중등기와 일반 우편 중간 중등기로. 근데 또 선생님들이 등기로 받으시면 등기로 받을 때 또 이게 뭐 괜히 집에 비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등기를 보내면 사람이 없으면 그죠? 중등기는 아니에요. 와야 돼. 바로 버렸어. 운동이랑 우편하면 놓고 가요. 네. 그럼 뭐 얘기라? 중등기는 우편함에 놓고요. 거기서 그 우편함이 안 되면 그때 변동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안 받아도 돼요. 등기는 그렇게 가능해요. 예전에 보니까 갔다가 돈 받고. 그래? 안 사지고. 우체국 사지고. 아니 그러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니 맞아요. 일단은 뭐 혹시 뭐 다른 거 더 드릴 건 없어요? 그런 거 일단은 선생님 마음? 선생님의 마음? 텍스 상자도 있어서 텍스 상자로 근데 그냥 서류만 2개 넣어갖고 보내기는 좀 그렇긴 하다 그죠? 저한테 간에 그래서 그날 돌보면 날 오셔서 얼굴 비추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사진을 뭐 설사를 만들면 네. 거기다가 보내신 선생님들은 이걸 하나씩 받으실 거고 오늘 받으신 분들은 안 돼요. 이거 그 분들은 없으니까 그분들 말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소하게 그래서 그렇다고 또 그냥 뭐 막 동가해갖고 그냥 뭐 아니 쓰기 불편하다 그러시면 다시 저한테 갖고 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많았다가 뭐 다른 분들이 드리던가 제가 좀 쓰던가 그럴 테니까 꼭 그렇게 혹시 뭐 이렇게 굴리지 말고 꼭 갖고 오셔요. 아니 뭐 오늘 받으신 선생님들도 이거 좀 주체가 안 된다 이럴 것 같은데 달라고 아니 선생님들의 이 마음을 진짜 드리라고 했어. 근데 그냥 했어요. 우리 우선 여기가 말이죠. 참석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우선 인사부터 드리고 선생님들한테 인사드리고 돌봄의 날 하면서 그날 이제 모두 생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방송을 하고 보니까 그때 할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셔갖고 조금 좀 효과가 그럴까 싶은데
다음에 보니까 거의 조회수가 한 몇 개 정도, 어디 갔어? 한 6, 7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정도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보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되게 긍정적이었었고, 그래서 오늘 이 회의도 줌으로 지금 이제 보신 선생님들이 지금 줌으로 보고 계시고, 몇 분 참석하셨죠? 80분 정도 지금 참석해 계시는데, 일단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줌으로 들어오시고, 혹시 나중에 또 못 보신 분들 위해 가지고서, 또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에다가, 원래 회의, 매달 원래 회의, 그래갖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저 대표님 좀 한번 다시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그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시 나올 거예요. 성동돌봄 검색하시면 그리고 성동돌봄 먼저 예전에 번에 올렸던 것도 나와요. 그 돌봄의날 행사한 것들도 거기에 같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좀 하실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센터장님이나 아니면은 로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해갖고 뭐지 공지표를 남발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저거라 여기 당신 저거를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또 원래 이제 얘기한 것들 다 있을 터이니까 녹화본으로 있을 아까 터이니까 실업급여 그래갖고 얘기하시면 혹시나 지금 이제 이렇게 막 녹음하느라고 체크하느라고 녹음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유튜브 된 거 그거를 보셔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을 좀 이제 좀 독려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안 할까, 그냥 온라인 부분을 안 할까 싶은 생각이었었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80분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 계시고, 또 어떻든 간에 이렇게 그나마라도 이제 소리를 안 듣는 것보다 소리를 좀 들어보시는 게 좀 나은 터이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라도 한 번씩 보시고 언제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유지하면서 다음 달서부터는 1월 달서부터는 이제 유튜브에도 같이 그냥 생방송으로 올려드리는 형태로 따라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번 오시다가 좀 무슨 일이 있어갖고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다시 유튜브 성공노동 검색해 보면 그게 이렇게 올라온 점에서 거기서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매번 문자로 보내드리거든요. 유튜브 채널 방송 보시는 것 보내드리니까 혹시 지난 것들도 그걸 눌러갖고 보시면 8달 월요일에 이렇게 해갖고서 여기 같이 나올 거니까 조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떻게든 간에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좀 더 모든 간에 좀 소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도 진행할 거니까 이제 아마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채널들은 좀 어느 정도 유튜브하고 뭐 줌 들어보고 이런 것들은 폴딩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달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이제 요 회의 끝나고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해봤는데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이게 많이 안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대화를 좀 진지하게 해보지 못했고, 그래도 여하튼 간에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따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협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소개는? 예, 했습니다. 잘했어요? 좀 내가 할 필요는 없는. 행사. 성함이 오수연 선생님. 오수연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그 앞에 계시면. 그 앞에 계시잖아요. 오수연 아니요, 여기 계시네. 나오셔야지, 알고. 우리 선생님이 이쇼보세요. 뭐 좀 받을 때 그냥 이렇게 하셔갖고서 안 빠지고서 지금까지 이제 금년도에 후보도 안 빠지고 이제 오셔갖고 개근하신 분이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이제 엄청 연하게 준비했는데 선생님 책임져요. 실제로는 24년도에 개근 안 하시면 다시 다시 반납할 때 11조까지 붙어 있는 나오셔야 되겠네.
내년에 꼭 나와야 돼. 네이버에 제 이름 지상욱 치면 21년 촬영학부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상욱 이름만 딱 유튜브에 지상욱. 근데 저는 없어. 회사 광고에다 다 있는데. 그래서 21년도 촬영한 거, 이번에 촬영한 거, 뉴스데스크에 나온 거 다 나와요. 지상욱만 딱 네이버에 치면. 야, 일어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유명한 인사들한테 인사가 나가실 때도 사인을 잘 해주시고 이것도 얘기해 주시고 나이는 아직 안 준비 안 했어. 이제 선생님 제가 얼굴이 익숙치가 않아갖고 아, 저요? 예. 선생님한테요. 장애팀의 이상순 선생님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오늘 처음 나오셨어.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주 기억이 안 나고 설미 오고. 선생님하고 얼굴이 막 여기 좀 보여주셔요 선배들. 그죠? 네. 선생님은 그래도 갖고 오셨어 이거. 저는 지금 7월달에 입사해가지고 그쪽까지 많이. 그죠? 선생님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선생님 당연히 신협 선생님. 이순엽 선생님이 선녀 아니에요? 순녀인가? 이선영 선생님 처음 계세요. 이선영 선생님. 이순엽 선생님이 제가 이상한 선생님이 내가 지금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어갖고 근데 여기는 자 이런 자 여기는 춘이요 여기는 선녀 자, 선생님은 지나서 나오던데 네. 그죠? 선생님들도 뭐 익숙하게도 나오시고 계시고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나오셨던 분들은 다음에 꼭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조국에 가서는 여기가 다 차고 좀 더 이제 분할시켜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하거나,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두 팀, 그 다음에 우리 줌으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한 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이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뭘 좀 해드려야 될까 좀 계속 고민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걸 하시긴 하시는데, 그죠? 제가 뭐 이렇게 얼굴만 보여드리고 뭐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사실 뭐, 이것도 성의가 없으면 사실 이제 들어오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용자분들도 같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혹시 그 줌 들어와서 계시는 선생님들도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런 것 좀 해줘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뭐 그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뭐 왕관 같은 거라도 하나 씌워드리다든가 그렇게니까 또 뭐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잖아. 그리고 이거 말씀드릴 때 어디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신 거 말씀하세요. 여기 선생님들이 혹시 집에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용자분들이 조금 중증이시라가지고서 기저귀가 필요하거나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서 좀 사무실 있던 것을 기저귀 좀 꺼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져가시고. 이상훈 선생님 과정은 필요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하시다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 이용자들 그거 하나씩 나누면서 약장사 같은데? 우리 은행도 나 나갔나 보지? 진짜 요즘에 병원하고 약국 달력이 굉장히 또 이슈화가 돼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살자라는 뜻으로 요즘에는 또 병원 달력과 약국 달력이 또 비슷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은행 달력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돈 저희 거다려고 이제 다 팔렸고, 이게 병원 거, 혹시 이제 선생님들 먼저 메모해갖고 쓰시거나 그럴 때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썰이에요. 몇 개 안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 챙겨갖고서 가시면 뭐 어떤 정도든 간에 수시는 되거든요. 이제 올해 드릴 거는 이제 그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바빠하고 생각에 돈이 있는데 선생님들 돈 드릴 시간이 없어. 무슨 돈이야? 크도 못 벌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이제 해마다 연말 되면 이제 우리 뭐 주부로 들어온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연말 되면 이제 성과상 나가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혹시 이제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급여가 그렇게 작지 않아서 이게 뭐 미지급금이 그렇게 발생하진 않는데 혹시 이제 2년차 이상 되신 분들, 그죠? 그 2년차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연차가 2년마다 하나씩 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현재 드리는 거는 15개 분만 지금 이제 급여에다가 취급 드릴 때 같이 포함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를 안 드리고 내가 쓰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니, 아,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그런 거 크게 얘기해야 많이 돼. 그죠? 그거 제가 경찰서 가야 돼. 내가 경찰서. 자, 그래서 보고 선생님들이 이제 2년 미만은 발생을 안 하고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2년마다 하나씩 이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이제 계산해 가지고서 선생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계산할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그걸 아직 못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마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지나가면 드리고 싶어도 이제 이게 세계 마감 쳐야 되기 때문에 못 드리니까 저기 하여튼간에 가급적이면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그렇게 연말수당, 성과수당 그리고 혹시 지금 2년 안 되신 분들도 금액이 좀 작긴 하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열심히 선생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서 좀 기관에 이제 잉여금이 그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 얼마 정도 이제 그 잉여금이 생긴 부분이 있으면 그 잉여금은 선생님들한테 근무 시간으로 좀 기여도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제 세상에 기여한 거에 맞춰가지고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해드리는 거고 좀 해서 계산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전에 말씀드린 영차 수당 또 뭐 그런 기여 수당 또 뭐 성과 수당 이런 부분들을 다 몰밀어 갖고서 한 번에 드릴 터인데 많이 받으시는 분은 한 100 얼마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적게 받는 분은 한 10,000원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 이제 오래 하면 더 많이 받을 터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나왔으면 연말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해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드리고 나면 꼭 전화하시는 분들 계셔요. 왜 작년보다 작냐, 왜 옆에 사람보다 다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화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작은 건 올해도 많이 써서 적을 것이고 혹시 작년보다 더 많이 드리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거나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규모가 좀 되다 보니까 회계감사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뭐 이래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작지가 않아갖고 혹시 여기 집안에 회계사 잘하는 분이 이렇게 쓰레기 이게 뭐 말만 하면 뭐 1, 2천원 그냥 뭐 장난처럼 얘기를 해갖고 여하튼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좀 지출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발생을 해갖고 좀 이렇게 그렇진 않지만 여하튼 간에 얼마가 됐든 간에 선생님들한테 같이 좀 분배를 해드리는 상태가 될 거니까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임금도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라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른 데 기관보다 조금 아마 지금 현재 추세 같으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사실은 200원짜리. 근데 사실 선생님들이 자칫하면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선생님들한테 가요. 다른 기관도 뭐
좀 한 500원, 200원 차이가 될지 모르지만, 가격에 있어서는 그게 큰 부분에서 평준화가 끝낼게요. 평준화가 좀 되는 부분들이라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제 기준이 여하튼 다른 센터보다 강원 10원이라도 더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항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한 가지 그 교육에 대한 부분하고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 좀 전에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산정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한 건 차등 지급할 거예요. 교육 안 받고 이수증 안 내거나 혹은 건강검진 안 받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여기 선생님한테 100만 원 드릴 때 그분한테 50만 원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면 그만큼 더 좀, 100만 원 안 돼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10만 원. 10만 원 낼 때 5만 원 드리거나, 이렇게 하지만 조금 좀 열심히 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하고 조금 좀 차등을 주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열심히 잘 참석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제가 지금 이제 그 내년도에는 하여튼간에 이렇게 올렸을 때, 가급적 빈돈으로 안 가게끔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마음을 가지고 가시죠. 자, 좀 혹시라도 여하튼 선생님들이 이제 내년도 청룡회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한번 어디로 가시면서 몸이 달라지고 그런 분들이 유심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알술이 나왔어. 좀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24년도서부터 30년 동안 더 그죠? 이렇게 더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아마 그 지난달에 어디 가서 신남 선생님이 얘기하셨나? 이걸 매달 또 뭘 또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죠? 이제 오늘은 일단 그 지난달에는 이제 제가 마음이 맥혀갖고서 이제 조금 드시겠으면 준비해 드렸고 오늘은 또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잖아. 그죠? 그래, 그러니까 어쩌나. 공식적인 명칭은 연말 평가 간담회야. 그러니까 좀 가시지 마시고 좀 자리 좀 정리해갖고 다음 조그맣게라도 하나씩 드시고 가실 수 있게끔 또 준비해놨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같이들 어울려갖고 잘좀 드시고 살뜰때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2024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